자, 이번 시간에는 기권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우선 기권이라는 거는 이런 새들이 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생물들이 호흡하거나 아니면 광합성을 할 때 기체를 공급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권이거든. 우선 먼저 기권의 구성을 보면 우선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질소, 그 다음이 산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게 아르곤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질소 78%, 산소 21%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제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숫자를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게 우리한테 더 친근한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아르곤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여기서 이제 체크해둬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선 기권의 구조를 보게 될 건데, 우선 기권의 구조는 우리가 구분하는 이런 각 권의 이제 각 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거거든. 우선 기권이라는 거는 지표면 0km부터 시작을 해서 1000km까지, 상공 1000km까지를 기권이라고 하는 거고, 기온에 따라서 이렇게 각 구분을 하게 되는데, 우선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되는 점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개의 층으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 다른 행성들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층으로만 분리가 되게 되거든. 우선 이걸 체크를 하면 이런 식으로 2개의 층으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 지표면이 있는 곳은 태양 곡사 에너지를 땅이 받았기 때문에 땅 부근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식어가기 때문에 온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다시 온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태양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게 돼서 이렇게 2개의 층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특이하게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개의 층으로 나눠지게 되잖아. 그래서 이 분포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요 중간에 오존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요 오존층이라는 거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밑에 부분에는 자외선이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돼. 근데 그 자외선이라는 거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흡수하게 되면 요 부분에 온도가 올라가게 돼서 중간에 온도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면서 이렇게 4개의 층으로 분리가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2개의 층이 아니라 4개의 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둬야 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각 층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아까 말했던 이유하고 똑같이 태양 곡사 에너지를 받았을 때 지표면 있는 부분이 데워지게 되면서 온도가 높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점점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온도가 위로 올라가면서 온도가 하강하게 되고, 그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상승했다가 다시 하강하게 되고 다시 상승하게 되는,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둬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이제 따뜻한 공기랑 차가운 공기랑 비교를 하면 차가운 공기는 분자 운동이 덜 활발하기 때문에 입자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고, 뜨거운 공기는 분자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입자 사이가 멀어지게 되거든. 그래서 입자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 밀도가 작아진다는 거고, 입자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면 밀도가 커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밀도라는 거는 상대적인 조밀조밀한 정도로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조밀조밀한 정도가 촘촘하게 되면 무거워지게 되거든. 그래서 차가운 공기는 무겁고 따뜻한 공기는 가볍게 돼. 그래서 여기에 보면 따뜻한 공기가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얘는 위로 올라가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하게 되고, 차가운 공기는 위에 있어서 무거운 게 위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려고 해. 그래서 요 대류권이라는 요 층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있는 거거든. 있어야 할 자리에 없기 때문에 얘네가 순환을 하게 되면서 대류가 일어나게 돼.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층은 불안정한 층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하고 같은 기온 분포를 갖고 있는 곳이 이제 중간권인데, 중간권도 마찬가지로 아래에 이제 뜨거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위로 상승하려고 하고, 차가운 공기가 위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 하강하려고 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대류가 일어나게 되고, 마찬가지로 불안정한 층에 속하는 거야. 나머지 2개의 층이 있는데, 그 2개의 층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공기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려고 한다거나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겠지. 그래서 안정한 층이 요 2개의 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기온 분포의 특징 때문에 각 권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선 대류권은 전체 공기 중에서 80~90%가 다 요 대류권에 밀집되어 있거든. 그래서 특히 수증기 같은 경우에도 요 가까이 밀집되어 있어. 이유는 지구 중력 때문에 그렇겠지. 그래서 지표면 가까이에 공기들이 많이 있고, 이때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공기가 상승했을 때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 구름이 만들어짐으로써 인해서
여기서 이제 기상현상이 일어나게 돼. 대류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공기가 상승하면 기상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얘하고 같은 층이 중간권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희박해. 여기 아래 부분보다 수증기하고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류현상은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체크해둬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층권이라고 해서 오존층이 이루어져 있는 권을 성층권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오존층이 있는 부분이 한 20km에서 한 30km 높이 부근에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층은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열기구가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행기의 항로로도 이용이 될 수가 있어. 만약 비행기를 이제 기장이 이제 운전을 하고 갈 때 앞에 구름이 있게 되면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운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가 이제 위로 떠서 요 성층권으로 이게 돌아다니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비행기 항로로 이용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이제 중간권의 특징은 중간권에는 유성이 발견하게 되는데 예전에 오래된 책을 보면 중간권이 아니라 열권에서 유성우가 관찰된다라는 책이 있거든. 그거는 잘못된 얘기가 되는 거고 유성우가 발생한다는 거는 유성이라는 거는 우주에 돌아다니고 있는 먼지들이 지구 중력에 의해서 빨아들여지면서 지구 공기하고 마찰에 빛을 내고 타들어가는 현상을 유성우라고 하거든. 그러면 어느 정도 공기는 있어야 되는 건데 열권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유성우가 만들어질 수 있을 정도의 공기의 양이 되질 않아. 그래서 중간권에서 유성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유성우 현상을 잠깐 보면 이렇게 밤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제 유성우 현상이거든. 사실 근데 이 현상은 별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우주에 돌아다니고 있는 먼지와 얼음 알갱이들이 지구 중력에 의해서 빨아들여지는, 그러니까 지구 중력에 의해서 지구 내부로 이게 들어오게 되면서 지구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빛을 발하게 되고 타들어가는 현상을 이제 유성우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유성우 현상이 열권에서 일어난다라고 잘못 나와 있는 책들도 있어. 근데 열권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유성우, 별똥별 이런 먼지 덩어리들을 태울 수 있을 정도의 양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 현상은 중간권에서 일어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다음으로 이제 열권에서 일어나는 오로라 현상에 대해서 볼 건데 오로라 현상은 이제 다른 말로 이제 극광 현상이라고 해서 극지방에서 빛을 발하는 현상이 이제 극광 현상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극광 현상을 보면 극지방 근처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구에 있는 공기와 태양에서 날아오는 대전 입자라는 게 있어. 또는 이제 플라즈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전 입자라는 거는 전하를 띠고 있는, 즉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 지구 내부로 빨아들여지게 되는 현상이거든. 여기서 이제 극지방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이유는 극지방이 자기장이 가장 세. 그래서 대전 입자들이 가장 많이 갈 수가 있거든. 그 힘에 의해서. 그래서 이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게 열권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 여기까지 기권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으로 이제 복사 평형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기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살아갈 때 호흡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공기를 제공해 주는 것도 있지만 밤이 됐을 때, 태양을 등졌을 때 온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도 하게 되거든. 그래서 태양에서 들어온 열을 머금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권이기도 해. 그래서 그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우선 들어오는 걸 먼저 볼 건데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 들어왔을 때 30%는 그냥 바로 반사가 일어나서 우주로 날아가게 돼. 그리고 나머지 70%는 지표면에 흡수되거나 또는 대기 중에 흡수됐다가 지구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다시 방출을 하게 되거든. 이때 지구 복사 에너지 70%, 들어온 나머지 70%와 그 다음에 나가는 70%는 같은 값을 갖게 되는데 요 값이 같은 값을 갖지 않게 되면 지구 온도는 점점 올라가게 되겠지. 그래서 항상 태양 복사 에너지 들어온 양과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나가는 양이 같아질 때 이거를 이제 복사 평형이라고 얘기를 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이러한 현상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다음에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라는 게 있는데 위도라는 거는 적도 기준 0도로 해서 90도, 극지방 90도로 해서 거기를 각도로 쪼개서 나누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선 저위도라고 하면 적도 지방 가까운 데를 저위도라고 하는 거고 극지방이라고 하면 그게 가까운 고위도라고 하면 이제 극지방에 가까운 곳을 이제 고위도라고 하는 거야. 우선 여기에서 보면 위도 0도 부근에서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태양 복사 에너지거든.
여기 나와 있지? 태양 복사 에너지고 그 다음에 여기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구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나가는 건데 요 차이가 생기는 거는 여기에 이제 적도 부분에는 과잉되게 많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극지방은 부족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에너지 불균형이 발생하게 돼. 이때 발생한 에너지 불균형을 대기 대순환이나 해수 대순환에 의해서 이제 옮겨주게 되거든. 그래서 나중에는 지구 전체적으로 에너지 분포가 이런 식으로 되면서 지구 복사 에너지는 이렇게 균형을 조금 이루게 되면서 이제 방출이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에 대해서 보았고, 각 기권에서는 각 권들의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아까 봤었던 그 표를 좀 정리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자. 다음 시간에 보자.